안녕하세요. 1년 번호 036 위정편 20장입니다. 먼저 한번 쭉 읽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강자문 삼인 경충 이곤함에 여지하 니있고. 자왈 공자가 말했습니다. 림지 이장하면 즉 경이요, 효자하면 즉 충이며, 거선이 교불능하면 즉 권인이다. 季康子问：使民敬，忠以劝，如之何？子曰：临之以庄则敬，孝慈则忠，举善而教不能则劝。 개강자가 물었어요. 개강자가 물었습니다. 개강자가 물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공경과 충성으로서 권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백성에게 장엄한 모습으로 임하면, 즉 이제 경충을 물었으니까요. 즉 공경할 것이요. 경충 이제 하나씩 떼서 공자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효자하면 즉 충할 것이요. 충성을 다 바칠 것이요. 그런데 이제 권면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이제 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거선이 교불능이면 잘하는 일을 또 거쳐가 나왔네요. 이건 들어쓰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쓰고서 그리고, 이는 그러면서, 그리고 불능을 교하면, 불능이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능하지 못한 것을 가르쳐서 뭐 일을 하도록 해주면, 즉 권면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또 풀어보죠. 개강자, 이 논어를 배우면서 논하라 삼환에 대해서 아시면은 참 아주 이해하기 쉽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삼환 중에 이제 개강자가 또 나왔네요. 자, 개강자는 어떤 사람인가? 뭐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아는데, 더 한번 간단히 내가 설명을 또 드려볼 테니까 이건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은 앞으로 뭐 삼환 누가 나와도 이거 무슨 문제야, 또 이게 왜 이랬어, 또 왜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 이 시대에 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바로 알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논하라 해공. 여기서 이제 보세요. 논하라 쭉 이제 맨 논하라 첫 임금 누구죠? 주공이죠, 그죠? 주공, 단, 유명한 희단입니다. 단. 그 아들 이제 백금을 보냈죠. 백금. 이렇게 되나? 어떻게 되냐? 백금, 세금자. 너무 위에다 쓰시면 잘 안 보여요. 뭐요? 네, 잘려요. 자, 중간 백금을 거쳐서 쭉쭉쭉쭉쭉 해서 13대에 걸쳐서, 여기 13대에 걸쳐서 해공에 이르렀습니다. 해공이 이르는데, 해공이 이제 14대, 해공이 14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쭉 13대를 거쳐서 14대 해공이 이랬어요. 해공이 장가를 가서 맹자라는 여자를 얻는데, 이 여자입니다. 맹자를 얻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맹자가 데리고 온 성자, 인첩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 옛날에 성자를 내서 누굴 낳는가 하면 식고를 낳았어요. 식고를 낳았어요. 식고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장가를 안 간 채로, 이건 원빈이가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한 거고, 이거는 이 죽고 나니까 당장 살 수 없어서 데려온 이 여자를 그냥 첩으로 데리고 산 거지. 식고를 낳았어요. 그러자 송나라에서 루공이 내 딸을 정식으로, 이제 이 송나라 성씨가 뭐예요? 송나라는 은나라기 때문에 주나라하고 성씨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동성불원, 우리나라도 고척과 옛날에 지금은 이제 없었습니다만
동성끼리는 결혼한다 그러면 좌전에 보면은 성씨 다른 나라와 성씨가 다른 이성 제국과 되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송나라 무공이 이건 이제 은나라니까 은나라 송나라의 은나라 상나라가 이게 송나라니까 송나라 무공이 자기 딸 중자를 보냈어요. 중자를 보내서 정식으로 다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럼 한참 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난 것이 누군가 하면은 난 것이 괴 윤입니다. 윤 다른 데 이제 윤이 돼 있어요. 났어요. 정식으로 결혼하기 이게 뭐예요? 적자가 됐죠. 얘가 적자예요. 적자. 정식. 적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해공이 죽고 나서 우선 급하니까 얘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임금인데 이게 은공이에요. 은공 원년부터 시작해서 공자가 뭘 썼다? 춘추라는 책을 썼어요. 춘추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춘추가 은공 원년입니다. 그러면 은공은 뭐예요? 서자죠. 서자예요. 그래서 이건 정식 임금이 아닌 것처럼 계속 써내려갔어요. 그런데 다의 이 중자가 난 이 윤이 나니까 윤은 이거보다는 나이로는 동생이지만 적자니까 이 뒤를 자꾸 이 은공을 죽여 없애려고 그래요. 나중에 결국 이 은공을 죽여 없애고 자기가 들었습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 장공이에요. 장공. 환공이에요. 환공. 환공입니다. 환공. 이름은 동입니다. 동. 환공 아까 나는 얘가 윤이니까 이거 이제 환공이죠. 환공. 근데 환공에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1, 2, 3, 4.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절로 뭐 해야 돼요? 백, 중, 숙, 괴가 되겠죠. 이건 지난번에 나왔어요. 그죠? 저절로. 백중숙괴가 되겠죠? 그럼 백은 얘는 이름이 동이야. 동. 얘가 임금이 됐는데 얘가 누군가 하면은 장공입니다. 장공. 장공이 됐어요. 첫째는 이제 이 환공을 위해서 장공이 됐죠. 환공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중손씨. 이게 나 이제 중은 누가 나왔는가 하면 공중. 중자가 뒤로 갔죠, 그죠? 중자가 뒤로 갔죠, 그죠? 뒤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숙은 수가. 이건 숙자가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개우. 앞으로 왔죠. 백중숙계, 그죠? 자, 첫째는 임금이 됐으니까 그만이고, 그 다음에 이 장공의 뒤를 이은 사람이 민공인데, 민공이에요, 민공. 민공인데, 자, 첫째는 이제 왕이 됐으니 장공이 됐습니다. 그럼 둘째, 셋째, 넷째는 자기는 뭐 왕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왕이 될 수 없어서 어떻게 된가 하면 그대로 대부들이 됐습니다. 대부가 됐는데 이 공중이 나중에 민공, 자기 조카를 죽여버립니다. 살해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삼환인데, 논할 삼, 이들이 계속 내려가면서 정공, 여기는 공자가 살았을 때 정공과 애공시대까지 내려오면서 그 후손들이 전부 다 경대부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놓질 않아요. 그래서 세력이 점점 커져서 노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경중은 이 사람 본래 이름은 경보입니다. 지어도 되겠죠. 경보. 자.
사람 이름이나 땅 이름에 이게 나오면 보라고 있습니다. 보, 아버지 보자가 보라고 그러죠. 경보, 이 사람이 공중인데, 이 사람이 아까 누구예요? 민공을 죽였다 그랬죠. 죽였어요. 죽여서 이 집안에서는, 아유, 너무 좀 부끄러운 일이야. 뭐, 가족 살해까지 존속 살해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중손씨를, 이제 이게 처음은 중손씨, 숙손씨, 개손씨. 논에는 전부 중손씨, 숙손씨, 개손씨인데 이 중손씨만은 자기의 조상이었던 공중이 경보가 이 민공을 살해한 것을 두고 아, 부끄럽다. 그래서 중손을 맹손으로 바꿉니다. 맹손씨로. 그래서 논에 맹손씨 나면 아, 중손씨구나. 근데 중손인데 어떻게 맹으로 바꿔요? 중인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이 셋은 아까 나온 첫째 임금이 된 누구예요? 동과 다른 배에서 났을 가능성이 있죠. 다른 배에서. 왜? 첩에서 난 아들일 경우에 맹자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래서 중손씨를 맹손씨로 바꿨는데 이 맹손씨 누구누구 할 때 이름을 댈 때는 중손 누구누구 이렇게 씁니다. 지난번에 나온 중손하기, 중손사, 중손충, 중손 뭐뭐 해서 성씨는 중손으로 쓰되 칭호는 맹손씨라고 불렀다. 그럼 그다음에 숙손씨는 그대로 숙손씨로, 그다음에 개손씨는 그대로 개손씨로. 그러면 그들의 첫장사 여기는 개우고 여기는 수가고 여기는 공중이었는데 공중의 원인이면 경보였는데 그게 중손이었는데 이름을 맹손씨로 바꾸고 이름을 쓸 때는 중손이라고 썼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전체가 했습니다. 이들이 노나라의 온통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뒤에 나오면 계시편이라든지 무슨 뭐 나오는데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노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좌지우지했다. 이거는 뭐 춘추 말기의 기본적인 뭐 노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춘추 말기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경대부들이 그 나라의 임금을 좌지우지했다. 심지어 공자가 살아있을 때 옆에 있던 제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상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관공을 죽여버렸잖아요. 관공을 죽였어요. 그 외 많은 나라들이 역시 전부가 다 대부들이 발호하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자가 그렇게 이제 얘가 무너졌다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공자로 하여금 더 강하게 자지중할 자기 의견을 펼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경보가 경보. 사람이 일단 경보. 경보. 그럼 공중이랑 완전히 같은 뜻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어떨 때 뭐 혹시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 아, 좋은 얘기예요. 공보라 경보. 경보라고 불렀을 때는 이제 이름이에요. 평소에 부르는 이름. 공중이라고 해서는 자 혹은 나이가 든 이후에 부르는 거. 자라고 하는 건 20살 넘어서 부르는 거니까. 어릴 때부터 자를 부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경보가 이름 원래 이름이죠. 원래 이름이에요. 예. 그럼 성은 성은 전부 다 희씨지. 희씨니까. 노나라니까. 희경보가 되겠죠. 그 노나라가 그 주나라 계보를 이었나 봐요. 그렇죠. 주공. 아까 얘기한 주공. 왜냐면 그쪽 주씨 계통이 그 희씨잖아요. 희씨죠.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그걸 늘 기억하면 주공이었는데 자, 문왕 다음에 누구죠? 무왕. 그죠? 무왕이죠? 이거 붙여야 됩니다. 무왕. 문왕은 태임이라는 태사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10명이나 낳았어요. 아들을. 이 10명에게 전부 다 뭐 나라를 줬겠죠. 지난번 얘기 제후국을 줬겠죠. 그죠? 그럼 무왕을 낳고 뭐 첫째는 배급고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무왕이 첫째 아들인 것처럼 되고 둘째가 주공, 단, 셋째가 뭐 선숙, 무슨 숙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백중숙계로 다 못 다루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숙이 하나씩 없는 지압이 숙자니까. 그 묶어서 세 번째인데 그 순서가 없죠. 이 주공
무왕은 발이고 이름이 성은 희씨고 희씨 쓸 때 잘 쓰라 그랬죠? 여기 보입니까? 잘 보여요? 희씨.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기 성에 혹은 희씨가 자기 이름에 희씨가 있는 분들 계시면 여기 써요. 박정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빼면 안 됩니다. 이걸 빼면 이렇게 하면은 옆에가 뭐죠? 신이지요. 그죠? 신하 신자 아닙니까? 그럼 이 글자 이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진, 민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흰, 그죠? 그럼 이거 예쁜 겨집 진짜예요. 진. 그럼 자기 이름은 무슨 희, 그러고 무슨 진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써야 돼요. 여기 턱 있지 않을까, 이게. 턱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씨입니다. 자, 무슨 얘기 하다 나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 주공이 무왕은 은나라의 마지막에 주를 멸했으니까 그럴 때 주공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주나라가 들어선 전체 문물제도, 쉽게 우리가 말하는 이건 뭐 우리나라 중국의 청나라 때까지 이어졌고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주공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그게 뭐예요? 육부. 우리는 육조라고 그러죠. 육조거든요. 육조. 그죠? 이부, 호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부, 형부, 그 다음에 공부. 또 뭐 하나 빠졌어요. 이거 못 빠졌어. 거기다 부자를 붙이면 중국에 쓰는 것이고 조자를 붙이면 우리나라에 쓰는 거예요. 조선시대까지. 6개 조. 그걸 이미 이때 주공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문물제도를 만들어서 주나라가 천하를 통치하는데 발은 천하를 잡은 사람이고 그 동생인 주공은 천하를 통치하기 위한 모든 제도를 만들었다고 중국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례라는 책입니다. 주례, 주관경, 예중 가장 중요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발이 천하를 잡은 다음에 아까 얘기한 10명이 저걸 전부 다 제후로 봉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도 봉했잖아요. 봉할 때 이 주공은 어디다 봉했냐 하면 노 땅에다 봉했다. 어디에요? 어디야? 곡부. 지금의 산동곡부, 노나라. 그래서 자기가 급해서 못 가니까 자기 아들 백금을 보내면서 노나라를 이렇게 다스려라 하고 다스렸는데 그럼 주나라 집계가 결국은 노나라로 간 거네요? 아,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럼 지나라 집계는 어디로 가느냐? 자, 발 있죠. 발의 아들이 성왕입니다. 이름이 희송이에요. 성은 희씨고 송입니다. 희송. 성은 발이 천하 통일을 은나라를 없앤 다음에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성왕이 어릴 때에 왕이 되었어요. 그럼 주공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조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 조카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아도 되죠? 빼앗아도 되죠? 돼야 안 돼요? 되게 그 당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역사도 그렇고 뭐 역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하면 중국의 이제 추나라, 그다음에 당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조선 되게 나라를 처음 세우고 나면은 그 세울 때 고생한 사람이 되게 그 첫 임금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첫째 아들은 되게 안 그러고 첫째 아들은 신중하기 때문에 되게 안 났어요. 그럼 셋째 정도 되면 뭐 세상에 나서서 그냥 천하를 다 잡아요. 잡고 나서 그다음에 첫째 태조가 첫째 임금이 된 사람이 다음 옮길 때 누구한테 옮겼어요? 자기가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셋째는 보면 자기 형이 제대로 안 했다고 믿는 거죠. 천천하 고생을 하는 자기인데 뭐 저 우리 형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왕이 돼 해가지고 대개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자, 금방 얘기한 주공도 자기 조카 성왕 희송 희송이 어릴 때 왕이 되니까 주공이 아주 열심히 7년 동안 보필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보필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무경의 난이라고 했는데 무경의 난 혹은 삼감질환이랍니다. 삼감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무경이 바로 은나라
마지막 죽은 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세워주고 나서 아까 한 관숙, 채숙 등등으로 하여금 이걸 둘러싸고 감시를 해라. 얘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셋이 유언을 퍼뜨립니다. 뭐라고? 주공이 희송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똑같죠. 만약 주공이 그랬다면 뭐 역사적으로 모든 당나라나 수나라나 우리 조선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겠죠. 근데 주공이 무슨 소리?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이 상황을 끝까지 보필하는 훌륭한 신하가 될 거야. 조카지만. 그래서 주나라가 튼튼하게 섰다. 그 때문에 주공은 성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안 했죠, 그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이거 퍼뜨릴 정도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공이 직접 가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관숙도 채도 다 저거 하고 무경 없애버리고 대신 누굴 되는가 하면 위자라는 그 후손을 찾아가지고 위사를 다시 봉해서 이 송나라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에 송위자세가 이렇게 돼 있죠. 송무경세가가 아니고 송위자세가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다면 금방 얘기대로. 그래서 주공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나서 노나라를 봉을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아, 이 노나라는 주나라의 정통과 같다. 여기대로 이제 정통 왕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기는. 근데 노나라가 이 주공이 받았으므로 이게 정통 같다. 그래서 공자도 이 노나라를 인정을 했고, 심지어 성왕은 이 노나라에게 뭔가 하면 당신은 비록 제후지만 주나라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예들, 예를 들면 종묘의 악이라든지 무슨 큰 그 태제라는 제사라든지 등등을 천자의 예에 맞춰서 지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줄 정도였으니까요. 이거를 공자는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거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저걸 했더라도 천자는 천자의 예가 있고 제후는 제후의 예가 있지 주공은 어디까지 제후가 아니었느냐라는 게 이제 논어에도 슬쩍 비춰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나라는 바로 주나라의 저걸 정통을 거의 이어받다시피 했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공자 자신도 그런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고요. 공자는 사실 주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조상은 바로 송나라 사람입니다. 공자의 조상은 송나라 사람이에요. 송나라. 그런데 이제 곡부에서 와서 살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노나라 사람이 된 거죠. 자, 좋습니다. 너무 멀리 갔으니까 이제 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주나라 직계는 그럼 송나라죠. 주나라 직계는 직계대로 내려가는 거죠. 끝없이 내려갔다 서주를 지나서 동주. 주나라하고 송나라의 관계는 송나라는 역시 제후국으로 그냥. 네. 주나라도 제후국, 송나라 제후국이에요. 제후국일 뿐이에요. 송나라는 은나라를 이은 거고 노나라는 주공이 이은 거고 이 주나라는 종주국이고 주나라는 종주국이에요. 천자 나라가 계속 그대로 내려간 거고. 계속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고 다른 제국들 중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동성 제국은 아까 무왕이 나온 10명을 다 해가지고 이제 제피줄이니까 제국으로 삼고 또 공을 자기한테 들여준 강태공이라든지 이런 거 나라 세워주고 또 하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옛날에 없어진 나라들을 다시 일으켜서 제사라도 이어라 하고 세워주는 방법이고 그중에 제사를 일도록 세워준 게 바로 송나라, 진나라, 기나라 뒤에는 진나라, 기나라, 송나라 이 셋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푯줄로 이어진 것이 노나라하고 아까 10명 아들들 그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은 이제 대항공의 강태공의 제나라고 이 나라는 이 나라대로 죽여가고 이건 대표 종족이죠. 우리나라 조선이나 또는 명나라나 당나라나 보면 다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예. 그러면 주공단만 거의 유일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 거죠. 그 자기 자리 지킨 거죠. 훌륭한 사람이네요.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공자도 주공을 높이 보고 8대 성인에 들어가는 거죠. 8대 성인에. 근데 꼭 희송을 죽이고 왕이 안 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8대 성인 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주나라 때 문물제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청나라 때까지
모든 문물 제도를 주나라 때 이미 완성된 것을 이어서 통치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그 문물 전장을 만들었고 그걸 다 주공다니. 주공이 다 했다고 중국 사람들 믿습니다. 다 하는 것이 무슨 책이냐? 주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례는 6부로 나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공부, 이부, 호부, 공부, 형부, 그 다음에 예부도 있죠. 예부, 병부. 병부가 뭐죠? 그래서 6개의 부를 그대로 그려놓은 그 정치 조직을, 행정 조직을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그럼 그게 수천 년 동안 조선지 시대까지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는 천자국이 아니니까 부자를 못 쓰고 조자를 썼어요. 이조, 호조, 병조, 무슨 공조. 그래서 우리는 뭐 이조판서, 공조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주나라 때 주공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례라는 책인데 주례는 예 중에 13경에 들어갑니다. 13경에. 자, 좋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개강자는 아까 개손 씨의 후손인데 개환자. 이때 이제 그 삼한들은 전부 나라로부터 경대부이면서 시호도 받고 자기도 받았어요. 그럼 개는 아까 얘기한 개손씨라는 개고, 화는 뭐예요? 시호의 묘호예요, 묘호. 자는 작호고, 공후백자남의 작호고. 그래서 개환자인데 개환자는 개손사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자, 개손사의 그 사람의 서자가 개강자입니다. 개강자. 개손사의 서자가 개강자인데 서자이면서도 어떻게 경대부칙을 이어받아서 노나라를 막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으니 이 집안 대단하죠. 적자가 아니고 그 서자조차도 모든 작호를 다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 개강자는 이름은 개손비입니다. 개손은 똑같고 비, 살찔비자. 살찔비자 쓸 수 있죠. 뭐 간단한 시간 없으니까 개는 똑같이 쓰고 손은 뭐 여기 개손씨니까 개손. 손 좀 다시 쓰겠습니다. 개손 비. 아버지는 개손 사. 개환자. 이거는 개강자. 여기 나오면 개강자. 자, 이 사람이 이제 공자에게 물었죠. 백성을 하면 공경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걸 다함으로써 이자가 들어가면 앞에 걸 다 묶어서 그거를 결과, 원인, 조건, 그다음에 자격 이런 걸로 묶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충과 경으로서 그럼 이 경충 이랬는데 경충이 그러면 뒤에 다음의 말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이를 뒤로 미룹니다. 그럼 경과 충을 다해서 그것으로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권면하게 되는 권자는 이제 여러분들 권할 권자인데 권할 권자는 거기가 다 면의 뜻으로 씁니다. 이것도 보세요. 권할 권자인데 보세요. 권할 권자죠? 자, 이걸 면할 면자로 권은 면야라. 이것도 보세요. 권, 면, 뭐가 같아요? 연이죠. 그럼 뭐예요? 처분이죠. 선생님 왜 이게 처분입니까? 물을 거예요. 그죠? 이거 다르잖아요. 왜 처분이에요? 자, 그 얘기는 복잡한데 간단히 들어서 요게 계음인데 연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야 되죠. 요게 계음입니다. 원을 쓰려면 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계음입니다. 요것도. 요거는 재치음의 계음, 재치음. 이 그럴 때. 이건 합구음의 경우, 우 그럴 때. 계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관계없이 뒷것을 요것만 가지고 운이 같으냐 안 같으냐를 따져요. 여러분들 한시 같은 거 읽어보시면 가끔은 이게 하나는 원인데 하나는 언이네. 근데 어떻게 운이 맞아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요 앞에 있는 요거 재치음의 이 합구음의 우 요거를 계음 매개 모음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관계없이 뒤에 것만 따진다. 왜? 이거는 주요 원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권면할 때 권 여기서 우는 개음이죠. 언만 남죠. 면할 때 연 여긴 이가 들어갔죠. 이를 하나 빼면 언이 남죠. 같았지 않아요. 그 권은 면야라 무슨 뜻일까요? 이 권이라는 것은 힘쓰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권하다 쓰죠. 권하죠. 그죠? 무슨 권합니다. 권합니다 할 때 권하다는 뜻인데 결국 이게 면하다, 권하다는 건 힘쓰시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권면이라는 말도 묶어서 다니죠. 이런 말은 되게 묶어서 많이 다닙니다. 하나의 적을 이룰 때가 많죠. 그 단어를 이룰 때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쓰게 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되죠. 권은 면하라 해서 면자로 바꿔 대치, 환치. 한문 해석할 땐 대치, 환치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해석이 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백성들로 하면 경과 충을 하게 하고 이것으로서 힘쓰도록 맨 앞에 시키려고 한다면 여지하는 묶여다니는 말입니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지 어떻게 하면 하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를 하자를 뒤로 미룬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이 말을 듣고 경충권 세 개의 글자를 나누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 개의 말들을 림지이장하고 자 장엄하게 딱 이렇게 그 몸가짐을 가지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임하시면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림지는 그에게 림하다 누구에게 림하다 처격이 필요할 때 할 수 없이 지자를 넣을 수밖에 없고 림이장이라도 말은 되는데 말이 어딘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지자를 하나 넣으면 되죠. 장엄한 것으로서 딱 임하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공경하게 될 것이요. 저 사람 저렇게 마구 대들 수가 없네 하고 그다음에 효와 자로 싸면 효를 다하고 자는 자애로움을 다하면 백성들은 나한테 저렇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다음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자애로움을 다 베푸니 저 사람 공경해야 되겠네 하고 공경에 힘쓰게 될 것이요. 그다음에 선 두 가지 뜻이죠. 뭐예요? 하나는 잘하다. 두 번째는 착하다. 이런 뜻이죠. 착하다 할 때는 그러면 선악을 착하다는 뜻이죠. 잘한다 할 때는 이건 최선의 방법이야. 이건 차선책이야. 그럴 땐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잘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잘하는 사람 왜 잘하는 사람이냐? 뒤에 걸 보면 알 수 있죠. 잘하는 사람, 어떤 뛰어난 사람, 잘하는 사람을 거용하고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폐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까 잘한다 그랬으니 이번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불능, 선의 상대 되겠죠. 아직 능력을 못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은 넌 능력 없으니 나가 하고 내쫓거나 폐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죠.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공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능력이 없다고 내쫓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 온 세계 민주주의나 온 인류가 뭐를 중시합니까? 교육을 중시하잖아요. 교육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저 무슨 너무 아주 살림 속에 사는 그런 소수민족이나 뭐 이런 민족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교육제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만큼 교육은 참 대단히 인류가 오면서 잘 발달시키고 잘 훌륭하게 그 제도한 것 중에 하나가 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이 없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되겠어요? 또 우리나라도 뭐 교육이 옛날부터 참 이 육아 교육이나 뭐 조선시대부터 뭐 옛날 훌륭한 교육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교육이 참 힘들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는 학교 못 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또 문명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 인류 역사상 짧은 기간에 문맹률 최고로 없어지고 그다음에 교육기관 최고로 발달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또 부모의 교육에 대한 그것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해서 내치지 말고 그들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해요. 훨씬 단계가 높죠. 공자 생각은.
다른 데 같으면 아이 잘하는 사람 들어쓰고 못하는 사람 내치고 그러면 될 겁니다라고 한 말을 잘하는 사람 들어쓰고 못 사는 사람 잘 가르쳐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부지런히 힘쓸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도 깊이 뜯어보면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볼 말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예. 댓글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보시고 참 이거는 좀 내 의견은 이렇다. 아니면 선생님 의견 들어보니까 참 내가 읽었던 논어 중에 선생님 의견이 맞는 것도 같네요. 선생님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비판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좀 많이 좋아요 꽉꽉 누르시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주세요.